네, 시장을 이기는 눈을 키웁니다. 글로벌 경제 나침반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관세 정책 위법 무효에도 불구하고 새 관세를 매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조금 마감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3대 지수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흘러내리면서요. 네. 1% 이상 하락세를 다들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끝이 안 보이죠. 지금 관세 전쟁 어떻게 될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10% 글로벌 관세에서 하루 만에 또 15% 오른 거 이미 뉴스 보셨는데요. 각국에서 일단 좀 서로 합의, 뭐 EU에서도 지금 미국과의 합의했던 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법안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좀 지연나가고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는 아예 뭐 총리가 지금 그 미국에 가는 걸 좀 연기시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말 안 듣고 약속 안 지키면 보복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선 코너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헤드라인 보셨겠지만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레포트를 하나 했었는데 사실 레포트를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미래의 소설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소설 같은 건데요. 쉽게 해서 지금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23일 현재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발표 레포트를 했지만 거기에 쓴 거는 이제 2028년 6월 30일 시점에서 쓴 겁니다. 네, 미래에 가서 지금 현재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2028년이니까 앞으로 2년 후에 가서 그동안의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예측이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 보시면 아마 공감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많대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아마 시간이 되면 네. 가치가 좀 더 될 중에 봤는데 내일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예.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것도 있을 겁니다. 쉽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AI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보통 4.4% 완전 고용 시대인데요. 이 레포트에 따르면 2028년 시점에 가보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이게 10%가 넘어섰습니다. 10% 넘어지고요. 신규 실업청 건수가 매주 뭐 15만 건, 20만 건짜리인데요. 46만 건을 치솟았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S&P 500 기준 보면 6,800, 6,900, 뭐 7,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점에 보면 올해 말에 S&P 500이 8,000까지 올라갑니다. 8,000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 보면 S&P 500이 3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보면 바닥을 3,5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했고요. 거기다 보면 수많은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얘기 나는 소프트웨어는 이거 시작일 뿐이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실제로 붕괴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카드 회사가 2.5% 정도 전체적으로 수수료에 나오는데 이게 기계들이 다 에이전틱 AI가 전부 다 결제를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통할 필요 없고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수료 0.1%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여러분들 쇼핑하다 보고 도어대시하고 이런 건 우리 보면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계 입장에서 보면 에이전틱 AI가 막 찾다 보면 꼭 굳이 도어대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또 자기네가 찾아와서 더 좋은 어떤 배달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존의 소위 그 경제적 해자가 있는 쉽게 해서 배달 플랫폼도 다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는 거죠. GDP 같은 경우도 이분이 오늘 특이한 걸 얘기하는 거가 고스트 GDP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있어봤자 사람들 소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공장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있고 그러다니 소비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주택시장 붕괴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 나오면서 오늘 그냥 이분이 언급한 건 모두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리니 리서치가 뭔데 신뢰성이 큰 거야 하는 그 논란의 목소리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시트리니 리서치에 뭐 폄하할 마음도 아무도 없는데 공상 과학 소설 보시면 수많은 좀비 세상 나오고 그 쉽게 해서 아포클립스라 그래서 전 세계 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상당히 비관에 나오는 것을 인후에 돌아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분도 이제 예측이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신용시장, 보험시장, 주택시장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까지 떨어지고 8,000까지 올라갔던 주시장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것을 하여튼 그렇게 정도 얘기하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같은 건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4, 5
버블 이후 최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 전반에도 불가피하다라는 얘기 했겠고요. 그러다 보니 방어주 정도,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이게 예외가 되더라도 먹거리는 사야 되고 화장진 써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소비자 방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방어 이런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6개 섹터가 내려가고 5개 섹터가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등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적 섹터가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1% 수준까지 휙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8 증시, 그러니까 미래로 가서 그런 좀 붕괴 시나리오가 예측이 되었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그와 연동된 그 업종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했고 좀 줄줄이 약세를 나타낸 4대 지수 좀 마감 분석해봤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어디가 크게 오른다라기보다 조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M7의 시대는 끝났나. 지난해 10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시장 상승 동력은 소수의 종목에서 우량주, 중소형주, 해외 주식 등으로 폭넓게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좀 중간 점검 해보시고 이제 좀 국내로 막 이동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분산 투자의 하나의 거대한 물결은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분, 여전히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이게 뭐 영원히 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일부에서는 이런 분산 투자의 또 끝자락에 와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매그7의 독주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 상황, 시장 인식이 꽤 강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가치주라든가 경기 민감주의 거대한 순환 사이클이 뭐라고 표현되건 간에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거대한 뭐 순환이다 뭐 얘기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브로딩 아웃 그래서 확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매그7이 그동안 한때의 주역에서 지금은 약간의 골칫덩어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30일 정확히 10월 29일이 기술주 이런 것들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나스닥이 한 번도 사상적 효과를 못 갖고 매그7도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대비 한 20% 이상 하락해 있죠. 고점 대비. 아마존도 마찬가지. 두 개 모두 베어마켓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선전하는 것 자체는 애플이 최근에 선전하고 있고 알파벳 정도 선전한 거 되면 크게 재미이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락이 갖고 오는 가장 큰 요인은 AI에 대한 관련된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반면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들에서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들은 오히려 성장 지수 오히려 가치주 내리어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어적 섹터라든가 말씀드렸던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제일 전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매그7이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 다 있다면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이들 주식이 한결같이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테슬라도 뭐 논란이 계속 있고 등락이 있는 주식이지만 테슬라도 연초 대비 8에서 10% 정도까지 하락하는 부분을 보이고 2달 지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역대급의 현금 지출입니다. 현금 지출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로 현금 지출하지만 우리가 재무적으로 보면 순현금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순현금 흐름의 어떤 추이가 이 7개 주식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여서 작년과 올해는 그런 것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순현금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결국 이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집중했던 것이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해서 돈을 벌어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쉽게 해서 인프라 쪽에서 많이 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G-버너바 이런 것들이 사상적 효과에 계속 추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현금 창출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순현금 흐름의 추이가 되겠는데 이게 보시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오렌지색 보면 아마존이 지금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아래쪽에 마이너스를 가 있죠. 이게 오렌지색이 전부 다 2026년인데요. 2026 올해죠. 올해의 순현금 흐름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할 것 없이 순현금 흐름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거나 오히려 아마존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순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사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그것이 바로 애플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그림상이 맞다 그러면 올해까지 약간 뭐 작년 대비 떨어지지만 내년에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이런 모든 모습을 주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약간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한때 30배가 넘었던 35배까지 갔던 12급 예상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25배 정도로 좀 내려앉은 것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들의 압도적인 실력, 압도적인 수익성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다수의 시각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헤지펀드가 아닌 이상에는 분산 투자를 강조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들 섹터의 주식을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도 하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이 시대의 화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 보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아직도 성장주 위주의 집중된 투자를 만약 하고 계시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끌고 나가면 언제가 좋아지겠다라는 건 희망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부터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시장의 어떤 흐름에 좀 순응하신다 그러면 가치주라든가요. 배당 성장주 등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개별 주식 위주로 하셨던 분이라면 갑자기 가치주를 아무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려도 제 아는 한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배당주도 갑자기 하라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쉽게 해서 댓글이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갑자기 저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형 가치주로 모아는 MGV ETF. 저희 방송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배당 성장주, 배당 퀄리티는 DGRW는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전히 사상체육과 쭉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이런 ETF, 이거 찾아보면 한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갑자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올해 들어서 계속 그 미국 독주 체제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서 뭐 다른 분산 투자, MSCI 코리아나 다양한 전략들 구사해서 여러분들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좀 헤드라인들을 좀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포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5개 주식,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았는데요. 괄목할 만한 종목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뭐 제 얘기보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 한두 주식, 성장주에만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5개 주식 뽑으면서 한 분류별로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좀 수익성을 다변화할 수 있고 안정된 후자를 아주 도움이 되게 해서 5종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뽑아놨습니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있고 차별화된 수익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금융 및 자산시장 쪽에서는 에버코랑 바클레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압도적인 지위를 분명히 갖고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엔터 기업을 하나 주목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네이션이죠. 라이브 네이션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소위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BTS가 있고 뭐 각각의 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했는데 라이브 네이션 하면 딱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TS건 블랙핑크건 이렇게 해외 공연 다니지 않습니까? 그 공연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기업이 바로 라이브 네이션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압도적인 것들 그리고 글로벌 이런 투어 문화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전 세계 젊은 친구들의 이런 어떤 공연 문화, 공연에 대한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BTS만 보더라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웨이스타 같은 경우 저도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병원 내 의료기관을 위한 수익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데 이쪽에서는 또 압도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위 22개 병원 중에서 18곳이 이곳과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지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5개 기업을 주목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들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다 보실 수 없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5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